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연어 처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BERT랑 GPT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요즘 대부분 어떤 자연어 처리 모델을 선택해 와도 BERT랑 GPT 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정도로 요즘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모델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듭니다. BERT와 GPT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네트워크 구조는 거의 유사한데, 뭐 다른 점은 GPT는 이 데이터 플로우가 한 방향이고, BERT는 양방향이라는 점,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BERT와 GPT가 어떻게 동작하고, 그리고 각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맞춰서 어떻게 파인 튜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먼저 GPT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의 약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GPT에는 프리트레이닝 부분하고 뒤에 그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프리트레이닝이 원래는 다 슈퍼바이즈드를 썼거든요. 근데 GPT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지도로 unsupervised pre-training을 썼기 때문에 generative pre-train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GPT의 구조에서는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 구성 자체는 그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택한 거고,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에서의 디코더인 거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라고 하면은 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그 인코더랑 디코더의 그 크로스 텐션하고 디코더의 셀프 텐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링에서의 디코더인데 네트워크 구조를 트랜스포머의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프리 트레이닝은 그 각 단어들의 관계를 좀 최대화시키는 그 우도를 최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을 보시면 이 UI라는 게 어떤 코퍼스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단어의 확률이고 그 뒤에 붙은 이 조건들 세타는 네트워크 파라미터고요. UI-K부터 UI-1이라는 거는 그 단어의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뒤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드리자면 뭐 I ate an apple이라고 나와 있고 뭐 I ate a banana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 부분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명사 뒤에. 그래서 I ate on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뒤에 뭔가 그 A, I, O, U 영어의 모음이 올 확률이 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명사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명사가 F라고 바나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on 덕분에 애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I ate on은 이제 모음이 아니라 다른 게 오겠죠. 그래서 바나나가 된다. 이런 식의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들끼리의 그 연관성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이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인 튜닝 이 부분은 Y라는 거는 네트워크의 출력이고 X1부터 M까지가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그 토큰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학습하는 과정 있잖아요. 뭐 문장 기계 번역이라고 친다면 영어 문장 들어가고 Y는 어떤 한글 문장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태스크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거 그게 이제 파인 튜닝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라는 거는 요 파인 튜닝에 더 가까운 행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GPT의 구조인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left to right attention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돼 있으면 이제 right to left인데 left to right이라는 거는
어떤 문장들이 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단어에서는 뒤에 나올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그 전에 나왔던 단어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단어를 보면 자기 자신하고 하나 전, 뒤에 전, 이런 식으로 left to right attention이라는 거는 그 문장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어텐션을 준다라는 거고, 반대로 right to left를 한번 보면은 요렇게 네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요 끝부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맨 끝 단어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어는 자기랑 그 이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랑 요 두 개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지금 left to right을 썼는데 right to left를 본다면 여기에서의 그림하고 반대로 이 애는 요것만 가질 거고, 요 뒤에 있는 애는 요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그 어텐션 처음 나왔을 때 바이다이렉셔널 RNN에서 제안이 됐었는데, 그것도 양방향으로 소스 문장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뭐 I ate it 같은 지칭 대명사 같은 건 그 뒤에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문장에 의해서, 앞에 나온 단어에 의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게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양방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RNN에서의 그 양방향성이었는데, GPT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디코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뒤에 나온 1번은 2, 3, 4번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이다이렉셔널을 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left to right을 방향을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요 하나가 이제 어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에서의 그 MS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GPT-1이었고 GPT-2랑 3는 사실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데 GPT-3는 퓨전 러닝이라고 문장 몇 개만 주고서 그 문장 몇 개만 줘도 그 다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라고 있을 때 뒤에 나올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인간한테는 뭐 예, 아니요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얘가 오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기계한테는 이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학습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조금만 줘도 뭔가 다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거를 퓨샷 러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GPT-3와 2의 차이고, 기존의 GPT랑 GPT-2의 차이는요. 원래 GPT는 그 입력 문장에 따른 출력 문장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런 큰 GPT를 하나를 학습을 해두고, 이건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이 돼 있는 GPT겠죠. 그리고 각 태스크에 맞춰서 다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GPT-2는 요 파인 튜닝 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태스크 정보까지 넣어줘서 뭔가 요 부분 파인 튜닝 하는 부분이 없어도 뭔가 들어올 때 문장하고, 야 우리는 저기 기계 번역으로 해줘, 기계 번역이야 라고 주면은 얘가 출력이 알아서 이제 영어 문장을 받고 한글 문장을 뭐 내보내거나, 그게 아니고 뭐 우리는 포스태깅 할 거야 하면은 그 품사 같은 것들을 내보내는 내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바로 이 GPT-2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뭐랄까 파인 튜닝을 좀 없앤다? 태스크 정보로 대체를 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GPT였고, 버트보다 GPT-1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PT의 그 바이다이렉셔널을 가질 수 없었던 문제를 버트가 해결을 했고, 다음에 GPT-2, 3 순으로 나왔을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GPT-2랑 버트는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게 핵심이에요. 바이다이렉셔널 인코더를 썼다는 게 그 핵심인 거고, GPT랑은 다르게 그 인코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프리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GPT랑 동일합니다.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스크드 LM이라는 거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LM이 이제 랭귀지 모델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퀀스의 15%의 마스크를 씌운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I ate an apple, so it was good,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중에서 15%에만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ate랑 뭐 애플에 마스크가 씌워졌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마스크들은 80%의 확률로 마스크라는 토큰을 얻고요. 그거는 즉 이게 마스크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80%는 마스크를 갖고 10%는 이 애플 대신에 바나나처럼 다른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작위 토큰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0%는 애플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스크를 씌웠을 때 100% 확률로 마스크를 씌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언슈퍼바이즈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에이트와 애플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마스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무작위로 다른 토큰을 씌운다거나 아니면 원래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그 랜덤성을 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레이블을 딱히 주어지지 않아도 언슈퍼바이즈드가 가능하다. 이게 그 프리트레이닝에서의 GPT와 버트의 가장 큰 차이예요. GPT는 이거를 100% 그냥 마스크를 쓴 거고, 버트는 그 모자란 20%를 다르게 랜덤하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올 단어를, 그러니까 디코더처럼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뒤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문장 전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 이거는 방금 위에서 봤던 거는 단어 간의,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그 단어끼리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토큰입니다. 그 트랜스포머에도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CLS 토큰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하나의 토큰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Next Sentence Prediction, NSP라고 하는 이 토큰은 어떤 문장 A가 주어져 있고 A랑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B가 A 뒤에 오는 문장으로 적당한가를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문장 B가 오거나 반드시 문장 B가 오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결국에는 교사 학습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50%의 확률로만 제대로 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당연하게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문장 두 개가 들어왔을 때 그 문장 간의 어떤 그 연관성이라든지 유사성 같은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CLS 토큰이 학습이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네트워크 구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은요, 그 리니어 트랜스폼 하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리그레션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추가가 되는 레이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CLS 토큰이고요.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 토큰 1부터 n까지는 문장 A의 토큰이고, SEP라는 거는 그 문장 두 개를 분할하는 그 세퍼레이션을 위한 토큰이고, 뒤에 나와 있는 1부터 m까지는 문장 B의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문장의 토큰을 넣어주고 뭔가 어텐션을 구해요. 그러면 요 CLS 토큰은 요 C가 되고,
T1부터 N까지는 문장 A에 대한 어떤 임베딩, 그리고 T7 이제 세퍼레이션 토큰의 어떤 임베딩, 그 뒤에 T1 프라임부터 TM 프라임은 그 문장 B의 어떤 임베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T들 중에 몇 개는 이제 마스크드 LM을 씌우는 거예요. 마스크드 LM은 이제 15%의 확률로 몇 개 씌워질 거고 80%의 확률로 마스크 토큰을 가질 거고 나머지 10%로는 뭐 다른 단어가 온다든가 아니면 원래 단어 그대로 쓰인다든가 할 겁니다. 그리고 NSP는 문장 A와 문장 B, 그러니까 B 문장이 문장 A 뒤에 올 문장으로 적당한가를 알아맞추도록 프리트레이닝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사전 프리트레이닝 된 버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버트는 GPT-2랑 다르게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쿼드라는 거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을 하는 태스크고, NER이라는 거는 네임드 엔티티 레커니션이라고, 뭐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봤다 이런 거에서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기 때문에 뭔가 지칭을 의미를 좀 갖는 문장, 그러니까 단어고, 에펠탑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뭐 파리와 연관이 돼 있는 어떤 명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이 또 되는 건데, 여기서 또 보시면 우선 퀘스천 앤서링이 어떤 태스크냐면 문장을 막 길게 줘요. 오늘은 학교에 갔다. 근데 학교 급식실이 뭐 불이 났다. 그래서 다들 점심을 굶었다. 이런 뭐 패러그래프를 주고 퀘스천을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오늘은 급식을 먹었나요? 라고 했을 때 급식에 불이 났기 때문에 못 먹었죠. 그래서 먹지 못했다. 이런 문장을 되돌려 주는 거. 결국에는 기계 번역하고 비슷한 건데 요 퀘스천이 이제 소스 문장이 되는 거고 패러그래프가 그 타겟 랭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파인 튜닝에 이제 각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파인 튜닝이 되는지는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는데, 요 A번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pair classification, 두 문장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 뭐 사과는 빨갛다랑 뭐 비행기는 날 수 없다, 뭐 이런 관계가 없는 문장들을 학습을 하는 거를 뭐 pair classification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거는 single class sentence classification. 이거는 우리 IMDb 같은 거 봤을 때 영화 너무 최악이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이거는 네거티브니까 0이고,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리뷰라서 1을 돌려준. 그렇게 뒤에 있는 시퀀스들은 다 버리고 이런 태스크들은 CLS 토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요 A와 B의 태스크인데, B는 보시면 문장이 하나고요, A는 문장이 두 개입니다. 가운데 세퍼레이트 토큰이 들어가 있죠.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출력은 둘 다 클래스 레벨인데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냐 두 개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게 이제 퀘스천 앤서링. 이게 이제 퀘스천이 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패러그래프가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스가 아니라 타겟에서의, 그러니까 문장 B에 대한 워드 임베딩들, 그걸로 이제 문장을 새롭게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게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고, D라는 거는 이제 센텐스 태깅. 이거는 네임드 엔티티 레커니션도 있을 수 있고요, 포스트 태깅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이제 포스트 태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면은 이것도 문장이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뭐 두 개일 이유가 없죠. 하나의 문장에 의해서 그 문장 내 단어가 어떤 품사를 갖는지, 뭐 NER이면은 이게 뭐 네임드 엔티티가 맞는지, 맞다면 뭐에 속해 있는 건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게 각각의 태스크니까 요 소스 문장 하나하나당 각각의 뭐 품사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반환하는 게 D번 태스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벌트를 파인 튜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도 다 달라지겠죠. GPT-2였다면은 요 ABCD를 뭐 0, 1, 2, 3으로 두고 그
요 문장들을 넣어 줄 때 야 이거 0번 태스크야 하면 이렇게 뭐 각 문장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는 걸로 학습이 될 거고 1번을 넣어줬으면 야 이거는 문장 하나로 저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단계를 뭐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트는 이제 입력이 좀 특이합니다. 토큰이 원래는 포지셔널 임베딩하고 각각의 그 워드 임베딩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들어갔었잖아요.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는. 근데 버트에서는 문장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포지션 임베딩하고 토큰 임베딩만 넣게 되면은 그 문장 간의 정보가 좀 흐릿해질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요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이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A에 대한 A 문장에 대한 임베딩, 이 B는 B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포지셔널 임베딩은 기존하고 똑같이 어디에 몇 번째 요소야 얘가 그거를 알아맞추는 거고 요 토큰 임베딩은 뭐 문장에 들어간 단어들이겠죠. 뭐 CLS 토큰이면 CLS 토큰이 갖는 임베딩 값. 여기는 뭐 my dog is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의 단어에 대한 어떤 임베딩 값. 그 세 개가 요렇게 더해져 가지고 하나의 토큰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컨캐티네이션이 아닌 거죠. 비전 트랜스포머랑 다르게 이거는 다 더해졌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버트의 구조인데 이거는 뭐 흔하디 흔한 바이다이렉셔널한 그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토큰은 모든 단어에 대한 이 어텐션을 다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시켜서 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어 처리에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각 태스크를 버트와 GPT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연어 처리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좀 해석이 어색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혹은 너는 이런 점을 좀 빠뜨린 것 같다. 내가 자연어 처리를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너에게 뭔가 팁을 좀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